인물 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조용병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그 금융업계를 덮친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그룹은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용병 회장이 내년 3월에 임기를 마치고 연임을 이어갈 거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비즈니스포스트의 김용원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입니다. 김용원 기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내년에 연임을 할 수 있을까요? 당장 조용병 회장 연임 얘기를 하기엔 사실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아직 본격적인 평가와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1월쯤 정확한 윤곽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조용병 회장이 그동안 경영 성과, 신한금융지주의 올해 상황 등을 놓고 보면 연임이 유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연임을 보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 올해 그 신한금융지주의 실적,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에서 라이벌인 KB금융지주를 제치고 1위를 지켰습니다. 세계 경기와 금융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조용병 회장이 방어 전략을 아주 잘 세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을 새로 뽑는다는 건 회사 입장에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수장 교체를 추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금융권에서 터진 파생결합 상품 손실 사태, 그리고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런 큰 사건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풍지대에 있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회장 연임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KB 하나금융과 우리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건들이 고위 경영진의 입지에 큰 불안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신한은 이런 사태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조용병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요소가 그 연임 관련해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궁금하거든요.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있을 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학력과 성별 차별이 발생했고 조용병 회장이 여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연임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 결과가 신한금융그룹하고 그리고 조용병 회장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만약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은 거는 분명하고요. 만약 대법원 최종심에서까지 유죄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연임을 이어가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용병 회장 측은 이런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연임에 사실상 문제는 없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더라도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회장 선임의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금융당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비슷하게 그 채용비리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그 함영주 전 KB 하나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고요. 결국 그 은행장 연임을 고사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용병 회장은 이런 부분에서 좀 큰 문제는 없을까요? 금융당국에서도 그런 문제의 형평성 같은 걸 고려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압박이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는데,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은 결국 이사회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재판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저희들이 예단해서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에 관한 것은 좀 접어두고 조용병 회장 외에 신한금융그룹 내에서 회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신한금융그룹은 주요 계열사 CEO를 회장 후보군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계열사 사장급인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명진 신한카드 사장,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회장에 올라와도 손색이 없는 그런 후보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사장 선임 과정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이지만 아직 조용병 회장과 비교하면 경력이나
지금까지의 성과 등에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좀 이르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도 잠재적 후보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 남산 3억 사건 때문에 물러나기는 했는데 최근에 검찰에서 무혐의로 다 판정이 났기 때문에 위 전 행장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위성호 전 행장은 이전에 경영 성과와 같은 부분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았고 본인의 도전 의지도 강력한 걸로 알려져서 충분히 후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1위 신한금융그룹에서 조영병 회장이 과연 내년에 연임을 할지 대내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사실 신한금융 그러면은 신한 사태 1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로 좀 안 좋은 인상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조영병 회장이 취임하면서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고 조용하고 아주 착실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일들을 추진해서 오늘의 신한금융지주가 1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2019년 올해 그 여러 금융회사들이 굵직한 사건들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신한금융그룹은 여기서 좀 벗어나 있었고 무풍지대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채용비리 혐의 관련한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조영병 회장의 연임이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오늘 CEO 톡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영병 회장이 임기 3년 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고 그중에서 잘한 것들 또 좀 약간 미흡한 것들 앞으로 남은 과제들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